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부모 교육 참여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의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을 살펴보게 된 이유가 경기교육 정책의 학교 현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부분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가 교육의 협력자이자 정책의 제안자, 이것도 감시자가 되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올바른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진 근거 및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 부분이 나와 있고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 근거로 삼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부분에서 학부모 교육의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및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가 양육자로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이런 역량을 키우는 부분, 그리고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기르는 부분에 대한 안내가 나눠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목적입니다.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한 교육 공동체의 협력적 성장 도모. 앞서 요약 부분에서 이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이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부분을 마련하는 게 이제 자율성이라면, 경기 교육의 방향과 맥락을 함께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무성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 운영을 통해 자녀 이해 및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추진 방향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 이게 이제 과제 1이 되는 것일 거고,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및 맞춤형 학부모 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앞쪽에 기반을 구축했으면 학부모 교육을 실제로 운영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부분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부분까지 이어지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요구 분석 및 추진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상반기에 운영 수렴을 했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읽었던 공문들은 대부분 11월경에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위해서 어떠한 요구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파악하는 부분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역량과에서는 작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가 무려 66,310명이 참여를 했고, 교원은 대략적으로 한 1만 명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 학부모의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서 85.6%가 찬성했다. 여기 학부모의 운영 지원 의견 수렴 관련 부분이고요. 유초중 전환기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의견 수렴은
이거는 9월 달에 했네요. 그래서 한 번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고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환기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2,200명 정도, 중1 학부모가 한 1,600명 정도. 그래서 전환기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초1 학부모가 95.6%, 중1 학부모가 95.2% 정도로 긍정 응답을 했습니다. 경기도형 학부모 교육 발전 방안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2,000명과 교원 한 1,8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학부모 교육 의무화에 80.2%가 동의했다. 이 학부모 교육 의무화 관련돼서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또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경기도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정책 토론회에서는 작년 연말에 실시가 되었고요. 학교 학부모의 운영 관련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학교 학부모의 운영 방향 모색 및 정책 제안,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경기형 학부모 온라인 통합 시스템의 구축 방향과 주요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언제든 접속해서 학부모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시사점을 뽑아냈는데,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및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학교 학부모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단위학교 주도의 학부모 교육 운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내용 체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학부모 책무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그 요구가 거세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학부모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학부모의 운영을 위한 제도, 또 학교 현장에서 보통 이런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현장의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도출해냈습니다. 자, 2024년 추진 성과를 좀 보면 학부모 교육 정책 진단 및 발굴,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단 운영을 토대로 이런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고 자료 개발 등을 지원했다. 또 경기도 교육연구회를 토대로 해서 자율과 책임 기반의 학교 학부모의 운영 지원 방안을 연구했다. 제도 개선을 통한 학교 학부모의 운영의 자율성 부여 및 이에 따른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율성과 책무성 이야기가 아까 목적 부분에 실린 근거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을 위한 온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언제든지 접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형 학부모 교육 발전 방안 연구, 경기도 학부모 교육 과정안, 또 중장기 발전 방안을 도출해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 교육이 의무화된다라는 가정하에 이 학부모 교육이 단기적으로 의무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요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학부모 교육 운영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 교육을 보통 분기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670명.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2,500개 학교가 있고 그 학교마다 한 4명 정도 참여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학교 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요것도 사실은 학교마다 10명 내외라고 본다면 70개 정도 학교가 참여했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한 명 정도씩 참여했다면 전체 학교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학교 학부모의 구성 운영 지원 17,455명. 이런 것들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이 됐지만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입학 전 신입생 학부모 교육, 지역 특색 온품 학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강좌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강좌당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들은 걸로 볼 수 있고요. 직속기관은 새내기 학부모 아카데미 232강좌, 신학기 신입생 학부모 교육 21만 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도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했는데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참여가 있었다. 결국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 현황을 토대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도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올해 신학기에 연수를 할 수 있게끔 유초 중고로 나누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라는 자료집을 개정해서 보급했고요. 새학기 학부모 교육 자료도 올해 1월에 한글과 파워포인트 영상으로 마련을 해서 학교급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것이 현장 중심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 인력풀 구축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 28명 신입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 34명인데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죠. 정책 효과성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학부모 교육 운영으로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향상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 자료를 제공, 단위학교 업무 경감 및 학부모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 보겠습니다. 학교 중심 학부모 교육을 지원한다. 이게 1번입니다. 지금. 결국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조금 자주 마셔야 될 것 같고 목소리가 좀 특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1-1 학부모 교육 정책 협의체 운영 학부모 정책의 현장 속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진단 및 발굴 개발 2025년 4월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교육 환경을 반영한 현장성 있는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책 협의체를 토대로 학부모 교육 참여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학부모 정책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및 환류의 성과 관리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도출하고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 수렴을 했다는 거죠. 학부모 교육 정책 협의체가 이렇게 무려 3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학부모 교육 자문위원회,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단, 학부모 교육 수행기관 협의회
그래서 경기도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에서는 학부모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요.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단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부모 정책 참여 지원단과 학부모 교육 지원단. 그래서 정책 참여 지원단은 학교 가정 간 소통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것. 또 학부모 정책을 진단하고 개발하는 협의체다. 또 교육 지원단은 단위 학교 학부모 교육의 체계화, 내실화를 위한 교육 자료 개정 및 개발을 지원한다. 학부모 교육 수행기관 협의회는 이제 교육을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이나 경기학부모 지원센터 이런 부분이겠죠. 학부모 교육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및 방향을 검토하고 학부모 교육 수행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및 학부모 교육 현안을 협의한다. 방법은 경기도 학부모 교육 자문위원회는 추천, 공모를 통한 위원을 구성하고 연 1회 협의를 정례화한다. 아무래도 연 1회는 좀 다소 부족한 감이 있고요. 이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교직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떤 학부모 교육 전문가 그리고 반드시 학부모가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단, 공모 심사를 통한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체 및 분과별 협의회를 운영한다. 학부모 교육 수행기관 협의회,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대상 학부모 교육 수행기관 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를 운영한다. 자, 1-2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이 학부모 교육을 학교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체계적인 자료가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 자료도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연수를 진행하기 위한 PPT 자료, 또 그 PPT를 활용해서 동영상 강의를 찍은 것까지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적을 보면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 교육의 체계화, 내실화를 도모한다. 시기는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용은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 생활 적응 및 학교급별 교육과정 안내, 가정학교 간 따뜻한 동행을 위한 학부모 가이드북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부모 교육 자료입니다. 새학기 학부모 교육 자료는 학교급에 맞춰서 나눠져 있고요. 자료집 4종, 강의 자료 4종, 영상 콘텐츠 4종인데 보통 이제 신입생 관련해서 언제 가장 학부모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냐면 학부모 총회죠, 그죠? 그럼 학부모 총회에서는 보통 교무부에서 이런 자료집을 구성을 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료집에 탑재된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 의무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알림이를 토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님 대상으로 안내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신입생 학부모 가이드북. 아까 부모, 학부모가 되다라는 웹진이 나왔었습니다. 그 웹진이 네 종류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안내를 하고 있다. 방법은 새학기 학부모 교육 자료,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설명에 학부모 교육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의 표준안 및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래서 학교별 특색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한글, 파워포인트 형태로 보급을 한다. 이제 중요하죠. 이걸 PDF 형태로 제공을 한다면 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면 학교에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학교급별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경기도형 유튜브 채널 쥐오3 학부모 온품을 탑재했다. 근데 이 쥐오3에 탑재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유형별로 이제 동영상 강의를 탑재하면 어떨까?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의무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인성,
학교 폭력, 그다음에 뭐 기초학력 이런 필요한 것들을 좀 유형별로 탑재를 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학교 교육에 협조를 해야 되는지 또 가정에서 어떻게 이 가정 내의 지도를 실시해야 되는지들을 나눠서 동영상으로 탑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생 학부모 가이드북 유초, 중, 고 학교급별 신입생 학부모 가이드북 부모 학부모가 되다를 개정 보급했다. 그래서 신입생 학부모 가이드북 PDF 및 웹진 형태로 보급을 하는데 올해 거는 이제 12월에 개정해서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 누리집 학부모 교육 자료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도교육청은 학부모 교육 지원단 중심으로 현장 중심 학부모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교육 자료 안내, 홍보 및 지역 특색 교육 자료 추가 개발, 또 단위 학교는 학교 실정 및 상황에 맞게 학부모 교육을 학부모 교육 자료를 수정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도교육청 자료가 가장 많으니까 이걸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잘 가공해서 써라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지원입니다. 목적은 학부모 교육 우수 강사진 인력풀 구축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의 편차 감소 및 질을 제고한다. 근데 앞쪽에 살펴봤지만 학부모 강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제 활용을 할 때는 강사 인력풀이 아까 30명 내외라고 하더라도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도 가능하지만 찾아가는 학교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사 수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보면 분야별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지원한다. 방법은 단위 학교 및 교육지원청 주관 학부모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 누리집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좀 보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를 공모합니다. 학부모 이제 이 공모한 것에 강사님들께서 이제 지원을 하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 심사를 하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풀을 이제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 누리집에 탑재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죠. 그러면 지원청과 학교에서는 관련 인력풀을 확인하고 단위 학교별 학부모 교육 계획 및 운영에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인력풀에 등재된 전문 강사의 학부모 교육 장면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거나 혹은 문제점을 찾고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형태로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위 학교에서 학교 중심으로 학부모 교육을 한 자료들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목적은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적 소통 및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해서 올해 하반기에 마련되어 있고요. 유초, 중고, 특수학교 및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 사례집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성과 공유회를 토대로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맞춤형 학부모 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기반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조성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을 보면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상시적인 학부모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선 및 확대.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탑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에 가서 학부모 교육을 클릭하면 경기도 교육청 그 평생학습관으로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경기 온라인 학교 정책 추진 기본 계획에서 보았지만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이 이제 개설이 되면 요것도 요로 탑재를 해서 디지털 원패스를 토대로 요게 가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플랫폼이 이제 마련이 되었다면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경기교육 주요정책 2의 학부모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학교 간 따뜻한 동행을 위한 학부모의 교육정책 이해를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좀 별도네요. 요 시스템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맞춤형 학부모 교육 중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경기도 교육청 중심으로 경기교육 주요정책 2의 학부모 교육을 한다. 그래서 보통 교육정책이 학교 담장 밖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담장을 넘어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정책부서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학부모 교육 기획 및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교육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홍보를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녀 성장 단계별 학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들이 사실은 다르죠. 우리가 인성교육 살펴볼 때도 초등은 기초,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초 인성, 그리고 중등은 기본, 그다음에 이 고등학교로 가면 이제 이 세계 시민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에서는 이 공동체적 인성 덕목과 수행적 인성 이 도덕적 인성 덕목이 중요했었고 중등에서는 이제 공동체적 인성 덕목과 그리고 수행적 인성 덕목, 고등학교에 가서는 수행적 인성 덕목과 지적 인성 덕목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처럼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급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고 내용은 법적 의무 교육과 경기도형 학부모 교육을 운영한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 인권, 그리고 인성이 좀 빠져 있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형 학부모 교육에서는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자녀와의 의사소통, 대화기술 및 건강한 가족관계, 자녀를 위한 학부모 역할, 학교와 관계 맺기,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방법은 단위학교 및 학부모의 주관, 학부모 교육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기본 운영비 중 학부모 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학교 행사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에서 학부모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다양하게 마련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참여 방법뿐만 아니라 참여 시간도 주간, 야간, 주말 등으로 다양화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라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분야별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 안내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인력풀 또 경기도교육청 누리집과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에 탑재된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내실에 있는 학부모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입생 학부모 교육 부분인데요. 학교급 간 전환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학부모 교육 참여를 지원을 한다. 그래서 유초, 중고, 신입생 대상으로 학부모의 부모 역할 이해, 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건강한 학부모 교육 참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연수들이 양육자로서의 학부모, 또 이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의 학부모 교육 두 가지로 이를 나눠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 신입생 학부모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2월에 진행을 하고, 신입생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서 학교는 이제 학부모 총회를 활용해서 3, 4월에 진행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지역 및 학교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되 학교급 간 전환기에 집중 운영해라. 신입생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 및 참여 시간 다양화하고요. 신입생 학부모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전문 강사 인력풀, 또 신입생 학부모 가이드북, 부모 학부모가 되다를 활용해라 라고 안내가 있습니다. 역할은 도교육청은 신입생 학부모 가이드북,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신입생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 안내한다.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육 자료 및 전문 강사를 활용한 내실 있는 신입생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제는 학부모 소통 협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전에 인성교육계획 함께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경기학부모 지원센터가 개편 중이라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편되고 나면 훨씬 더 다채롭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기학부모 지원센터의 상담 기능 강화를 통해서 올바른 자녀 양육,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 이외에 학교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초중고 특수학교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요. 성장 단계에 따른 자녀 양육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하고, 학부모 교육 참여, 그래서 학부모회나 학부모 교육 참여 관련 상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여기 쓴 게 방법은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 온라인 및 전화 상담. 그래서 온라인은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 누리집 통해서 온라인 상담할 수 있고요. 아마 고민을 적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화 상담은 수시, 또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예약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학부모 상담 및 연계 지원, 지역 특색 가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학부모, 자녀 간 심리 정서적 갈등 해소 및 자녀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 시기는 올해 3월부터 진행을 하고요. 모든 학교의 학부모님과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용은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른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전문 상담 기관 및 유관 기관 연계한 심리정서 지원도 실시를 하고요. 방법은 교육지원청 공모사업 운영, 그리고 이렇게 실시한 학부모 및 가족 심리정서 상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확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학부모 상담 및 연계 지원은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연계 지원, 학부모의 고민을 해소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공동체의 신뢰와 만족도를 향상한다. 그래서 이 상담 내용에 따라서 관련한 사업 부서를 연결하고 예를 들면 심리치료 전문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위센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 지원단 또 연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인데요. 목적은 교육 공동체 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 정책 결정의 자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 자치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
기본 방향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위원 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참여 확대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학부모가 참여를 하지만 학생과 관련된 부분, 뭐 교복이라든가 학생 생활 규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자치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를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책무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 또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유초, 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또 국공사립학교에 드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 대표와 교원 대표로 구성을 합니다. 지역위원이 없어도 되고, 병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1인, 그 다음에 교원 대표 1인 이상을 별도로 이렇게 추가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위원과 간사 전문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수 그리고 컨설팅이 제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 편람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핸드북이 나와 있고요. 온라인 콘텐츠, 단위학교 연수 자료도 마련되어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교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정책의 결정에 자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학교 학부모의 운영입니다. 학교 학부모의 설치는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은 경기도교육감 관할 유초, 중고, 특수 및 각종 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재학하는 모든 학생이 이 학부모 회원입니다. 또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해당 학교 학부모의 규정 및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학교 학부모회를 구성하고요. 학교 교육 및 자녀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학교 학부모의 내실화 지원. 학부모의 책임 있는 학교 교육 참여를 활성화한다. 학부모회 및 교원, 학교 학부모의 길라잡이 제작 및 배포, 컨설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 자문단을 운영 지원한다. 실천 중심 학교 학부모의 정책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 확대. 그래서 학부모 지원 교사 자문단 소속교 2개교입니다. 내용을 보면 학생, 교원, 학부모의 상호 신뢰 존중 협력하는 학교 문화 조성, 또 학부모의 학교 교육 및 자녀 성장 단계 이해도모,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 자문단 운영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대 효과는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풀, 사례 공유 등 단위학교 지원 정책으로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한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학부모 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 그리고 성장 단계별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자녀 이해를 도모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부분, 그리고 학부모 교육 참여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 학부모 협력과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를 활성화하는 부분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중심의 학부모 교육 지원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래서 정책 협의체를 토대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 개발 그리고 인력풀을 조성해서 학교 단위의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을 조성을 했다면 이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모든 교육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상시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관련된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또 유초, 중고 학교급에 따라서 성장 단계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법정 의무 교육 그리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율 연수들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 전환기에 신입생 학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좀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소통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경기 학부모 지원센터의 상담 기능을 활성화한다. 또 맞춤형 학부모 상담 및 연계 지원을 토대로 학부모님께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를 연계해서 전문 상담이나 또는 치료 프로그램까지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학부모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의 투명성과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학부모 교육 참여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학교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바른 양육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책 제안자이자 감시자, 또 협력자이자 운영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유형별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상시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면서도 학부모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시는데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